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회의와 수업을 위한 줌의 기본적인 사용법 15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줌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장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파워포인트를 발표하고 강의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지, 줌 프로그램의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차이, 그 다음에 회원에 가입하고 프로그램에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줌 웹사이트 계정에서 대기실과 채팅과 파일 전송, 그리고 홈화면, 그 다음에 설정창을 열어서 기능을 지정하는 것, 그 다음에 가상 배경 지정, 줌 회의 일정에 맞게 예약하기, 곧바로 줌 회의를 열어서 다른 사용자 참여시키기, 줌 회의에서 편집창 지정하기, 화면 기능 살펴보기, 줌 회의 초대하여서 대기실에서 입장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줌 회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화면 공유하기, 그 다음에 컴퓨터 화면 공유한 채로 발표나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회의와 수업을 위한 줌 프로그램의 기본 장비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회의와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던 프로그램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전해지는데, 온라인에서 간단히 화상 대화를 나눌 때는 사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줌 회의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보다는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보여주거나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회의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특히 줌 회의 주최자는 우리가 호스트라고 부르죠.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또한 장비에 있어서 우리가 강조할 만한 것들은 컴퓨터 화면 녹화할 때 듀얼 모니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듀얼 모니터라는 것은 두 대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거겠죠. 우리가 노트북을 사용한다면 노트북에는 기본적으로 모니터가 달려있죠. 여기다가 컴퓨터 모니터를 하나를 더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하나의 모니터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의 모니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대의 모니터는 어떻게 연결할까요? 우리가 자세히 본 적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컴퓨터 본체를 연결할 때는 보통 HDMI 케이블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모니터랑 연결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DVI라고 하는 화면에서 보는 이러한 그 케이블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블들을 노트북과 모니터와 연결해서 두 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줌 회의에서는 그 참여자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카메라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노트북에 있어서는 컴퓨터, 그 노트북 자체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카메라의 성능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겠지만, 여기에도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 카메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트북에 그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보다는 웹캠을 많이 권장드립니다. 웹캠이 권장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해상도 때문이겠죠.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상에서 그 픽셀의 가로와 세로로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해상도가 결정이 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모니터나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요즘에 가장 일반적인 해상도는 FHD 1920의 1080의 해상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캠을 살 때는 FHD 1920의 1080의 해상도를 지원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웹캠은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캠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근데 요즘 웹캠에서는 또 마이크 기능도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비싼 가격의 웹캠을 제외하고는 웹캠에서는 보통 지향성 마이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줌 회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목소리 마이크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의 녹화를 한다거나 또는 발표를 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좀 더 좋게 들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잡음을 걸러주는 장치 기능, 이런 것이 지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마이크를
마이크를 구매하신다면 지향성 마이크를 이제 구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향성이 기능을 있는 마이크 중에서 적정한 가격대를 사면 되겠죠. 물론 마이크가 비싼 건 정말 많이 비싼데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비싼 거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향성 있는 마이크 중에서 가장 적정한 이제 그 가격대의 마이크를 사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줌 회의와 수업을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명 장치를 좀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방이나 어떤 연구실이나 뭐 이런 사무실에서 보통 이제 이런 줌 회의를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이제 그 방에 있는 방이나 사무실에 있는 등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조명이 얼굴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어둡게 보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많은 조명 장치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링 조명 같은 경우도 그다지 이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대에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줌 회의나 이런 그 줌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참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한꺼번에 장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건이 되실 때에 따라서 하나씩 저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회의나 그 수업을 위해서 이제 그 위한 장비들을 갖춰 나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펜 마우스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러한 그 모양의 펜 마우스들인데, 펜 마우스는 꼭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펜 마우스가 요 펜 마우스만 판매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펜 마우스는 우리가 발표나 수업을 할 때 판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고요. 노트북과 별도로 모니터를 2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듀얼이 아니네요. 모니터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이 어떤 사용하시는 책상이나 여러분들이 여건에 맞다면 이렇게 모니터를 뭐 3개까지 사용하는 것도 좀 권장드릴 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그 노트북은 모니터가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냥 파워포인트 문서를 이제 제가 발표할 또는 그 강의를 할 그런 파워포인트를 여기다가 띄워 놓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니터에는 이제 줌 프로그램을 이제 열어 놓습니다, 보통.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니터에는 이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는 선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여러 대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사용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로지텍 웹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그 로데라는 마이크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데라는 마이크는 워낙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마이크인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싸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조처가 좀 달라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이크로서의 기능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노트북과 이 모니터와는 HDMI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노트북을 사셨다면 HDMI가 아닌 다른 한쪽은 이제 HDMI고 다른 쪽은 HDMI가 아니라 다른 이제 단자가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그러한 서비스가 사실 노트북에서 요즘에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어떤 장치들을 연결하다 보면 당연히 USB 포트가 부족하겠죠. 그런 것들은 USB 포트를 복수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USB 포트를 따로 구매하시면 이건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 않거든요. 이렇게 구매하시면은 여기서 연결해서 이와 같은 다양한 기기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모니터가 저는 이제 그 최근까지 이게 중고 모니터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래도 LG라든가 삼성에서 이제 그 삼성 브랜드 모니터면 그렇게 최근 좀 어느 정도 된 거여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니터의 사용에서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장비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줌 프로그램의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 프로그램은 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줌 웹사이트 가시는 방법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그러니까 ZOM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고 검색하시면 그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요금제 및 가격 정책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은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과 그 다음에 프로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중소기업 버전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지금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 버전을 좀 권장을 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꼭 필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은 여러 가지 기능의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무료 버전에서는 그룹 미팅이 40분밖에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료 버전에서는 그 시간 자체는 무제한이고요. 그 다음에 줌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버전들이, 그러니까 세부적인 기능들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회의나 수업을 열었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출결 관리, 몇 시에 들어왔고 몇 시에 나왔고 이러한 출결 관리 기능들은 무료 버전에서는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줌 프로그램을 배울 때는 또는 직접 줌회의를 열거나 또는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분들은 사실 이 그 유료 버전을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료 버전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미팅도 40분 단위로 이제 좀 쉬었다 다시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사실 이 무료 버전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줌을 통해서 회의하는 것은 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제가 정말 평생에 걸쳐서 수많은 회의를 참여를 해봤는데, 회의가 1시간 이상 되는 회의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회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성원들이 뭐 충분히 준비를 잘 안 해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1시간 이상 회의한다는 것은 사실 되게 좀 생산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 회의도 사실, 줌을 통한 회의도 한 50분은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실 때는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수업을 하실 때는 시간이 더 짧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여러 차례 이제 진행을 해본 결과 30분을 넘는 것은 굉장히 고통을 주는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하실 때도 30분을 넘지 않게 수업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인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줌 수업을 할 때 또는 줌 회의를 할 때는 항상 5분 정도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줌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을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줌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줌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줌 그 웹사이트 오른쪽에 가시면 무료로 가입하세요라고 있죠.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회원 가입 절차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회원 가입 절차는 복잡하지 않아서 제가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을 텐데, 제가 이 회원 가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만약 이제 학교가 직장이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이제 학교 이메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학교 이메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학교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하면 지금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서비스를 줌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학교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하시는 것들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줌을 이제 그 가입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줌에서 이제 이메일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이메일에 가서 계정 활성화를 단추를 클릭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줌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하실 때 우리가 좀 더 제가 주의하실 거 말씀드린 것은 비밀번호를 소문자와 대문자를 섞어서 만들어야 한다는 점들, 이런 점들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입하신 후에는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해서 꼭 저장하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줌을 통해서 영상 회의를 하지 않고 그냥 있을 때는 바로 여기서 프로필 사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웹사이트 지정하는 줌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회원에 가입한 상태라서
이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줌 웹사이트에서 리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요걸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제 그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면서 줌 프로그램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요 간단하기 때문에 요건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조금 설정을 우리가 지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자신의 이메일 주소가 나타나지죠. 로그인 하신 후에 보시면 여기 내 계정이라고 보이죠? 이 내 계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시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필 관리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기 설정에서 몇 가지 우리가 그 바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설정을 좀 클릭해 주세요. 설정을 클릭해 주셔서 여기서 이제 그 대기실, 요 대기실을 클릭해서 활성화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서 이제 그 내려서 보시면은 채팅, 요 부분도 이제 채팅도 클릭해서 활성화돼서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 전송도 클릭해서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가 이제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PC에 설치된 줌 프로그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줌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면 윈도우 메뉴에 이렇게 줌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타나고 줌을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이제 그 줌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새 회의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새 회의라고 하는 기능은 클릭하면 곧바로 회의실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클릭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회의실 창이 바로 열리게 됩니다. 이 회의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냐 하면 항상 좀 링크 값이 좀 바뀐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막바로 회의를 열 때, 급하게 곧바로 회의를 열어서 바로 시작할 때는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다른 기능을 사용하는데 종료 단추를 클릭해서 회의를 잠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약 기능이 있습니다. 예약 기능은 우리가 클릭하여서 우리가 언제 저기를 할 건지 만약 이런 그 회의를 만약 열기로 했고 그 다음에 클릭하셔서 만약 이제 그 수요일 날 이렇게 하고 시간도 지정할 수 있겠죠. 만약 9시 반에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회의를 한다고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지정하실 필요가 있진 않고요. 여기서 저장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예약 메시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 내용을 카카오톡에다가 우리가 전송을 한다거나 기타 다른 방법 뭐 메신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게 되면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이 링크 값을 타고 들어와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화면 공유라든가 참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막바로 참가를 하거나 화면 공유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요 위를 잠깐 보시면은 이거는 홈페이지는 이제 홈 화면을 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클릭했다가 이 홈페이지를 누르면은 홈 화면으로 항상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들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채팅을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채팅만으로 텍스트만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여기 채팅을 클릭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회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곧바로 회의를 하더라도 나의 어떤 그 고유한 그 계정의 링크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어떤 고유한 그러한 그 링크 값이 형성되도록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하게 되더라도 저는 회의를 클릭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시작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그 화면이 열리면서 우리가 줌 미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그 비디오 영상이 바로 나오지 않죠? 이거는 비디오 시작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영상이 자동으로 나와서
이와 같이 열리게 돼서 여기에서 이제 곧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고유한 링크 값, 줌 회의의 링크 값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요 맨 왼쪽에 보면 회의 정보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에 바로 이렇게 링크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값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복사하신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메일이라든가 단톡방이라든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이 회의창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초대 복사도 클릭해서 링크 값을 그 초대 내용을 복사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 줌 회의방을 열 때는 이 편집 내용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편집을 만약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그 줌 회의 개인 아이디에 기반한 회의방에 대한 설정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항상 그 방을 설정할 때는 이와 같이 줌 회의방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요 비디오 내용이라고 대기실 부분이 있어요. 요 대기실에 항상 체크를 하셔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링크 값만 가지고 막바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나 들어오지 않게끔 하려면, 일단 링크 값을 타고 들어오더라도 대기실에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면 회의를 주최한 호스트가 바로 허가를 해야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요 대기실에는 항상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호스트, 즉 주최자는 비디오를 항상 켜놓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자들도 이것을 켜기를 그냥 클릭하셔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다지 우리가 지정할 내용이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고급 옵션이 있어서 여기 고급 옵션은 우리가 있다는 점들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설정을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그 줌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저장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 내용을 또 클립보드에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홈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줌 프로그램의 설정창을 통해서 줌 프로그램의 설정을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오른쪽 밑에 보면 설정 단추 보이죠?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제 설정 단추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설정 내용을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몇 가지 되어 있는데 다른 건 건드리지 마시고, 회의 컨트롤 항상 표시, 요거는 우리가 줌 회의를 할 때 밑에 나타나는 컨트롤 도구들, 그런 것들을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항상 나타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설정은 비디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비디오를 클릭하시면은 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나타나지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그 영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카메라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저는 사실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이제 그 웹캠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웹캠은 요거이기 때문에 로지텍 스트리밍 캠이라고 하는 캠이라서 이거를 이제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머지에서는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 비디오 미러링은 이렇게 좌우를 바꿔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라는 점들을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내 모습 수정 필터는 얼굴의 잡티를 좀 없애는, 제가 이거를 해서 좀 잡티를 좀 없애 보이는 것 같죠? 이런 잡티를 없애는 기능을 한다, 이런 점들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 이름을 항상 표시하게끔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쪽에 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로 하실 것은, 스피커는 우리가 잘 연결만 돼 있으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이크를 잘 설정을 해 두셔야 이제 그 소리가 잘 전달이 된다는 점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주로 사용할 이런 마이크를 지정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별다르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줌에서 꽤나 인기 있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배경 및 필터 기능에서 우리가 가상 배경을 설정하는 것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요 기능입니다. 사실 이거는 집에서 이렇게 할 때 이게 그 방의 뒷배경이 되게 이렇게 좀 산만하거나 좀 이렇게 정지가 안 돼 있을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가상 배경이 좀 달라졌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지정할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좀 맞는 방식으로 그 영상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점들이 되게 괜찮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써볼래 라고 한다면 여기 플러스 단추를 클릭하셔서 이제 이미지 추가를 클릭하시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는 이런 그 탐색 도구가 나타나지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이제 뭐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자, 열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한 사진이 배경으로 또 사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갤러리처럼 생기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를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시 원래대로 하려면 논을 클릭하시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이런 설정 기능도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그 줌 회의를 나의 계정 아이디로 되어 있는 줌 회의를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줌 회의 화면이 열리게 되죠. 이 상태에서 물론 우리가 되게 여러 사람을 우리가 초대를 해서 이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기능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맨 먼저 설명할 것이 이제 요 갤러리예요. 지금은 제가 초대를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뭐 비디오 참여 갤러리 보통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화면에는 25명까지 표시가 됩니다. PC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 넘김 단추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인원들도 살펴볼 수가 있다는 점을 마저 말씀을 드리고요. 맨 먼저 요 위쪽에는 회의 정보 나타내는 거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회의 정보가 나타나고, 여기 링크부를 복사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하실 것이 여기 음소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그 줌회의에서 음을 소거하고 싶을 때 이걸 왜 할까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여기 참여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발언하지 않을 때는 음소거를 이렇게 눌러서 소리가 나지 않게 지정을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비디오 중지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줌 웹사이트에 자기가 이렇게 지정해 놓은 그 사진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점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또 보안이 있습니다. 보안은 뭐냐면 우리가 호스트라는 관점에서, 내가 이 방을 연 사람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보안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은 대기실을 사용할 건지, 요 대기실은 반드시 사용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화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것도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체크해 두냐면 다른 사람들이 발표를 할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호스트가 이걸 지정해 두면 다른 사람들도 화면을 공유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채팅은 항상 이걸 지정할 수 있게 좀 하시고요. 스스로 이름 바꾸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요 갤러리에서 보통 이름이 막 영문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호스트 입장에서 그 이름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만 지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목록이 나타난 점들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초대를 하게 되면 여기에 목록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줌을 통해서 이 회의를 하다가 우리가 채팅을 하고 싶을 때는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채팅을 할 수 있어서 모두가 채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줌 회의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화면 공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면 공유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창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모니터를, 노트북을 포함해서 하나, 둘, 세 개를 쓰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세 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화면을 공유할 것인지 이렇게 지정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요 화면 2를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 1이 그 전체 구성원들한테 공유가 되는 방식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방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떠한 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공유하고 싶다. 웹브라우저를 공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공유를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공유가 된다는 점들 좀 기억해 둘 필요. 여기에서 또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만약 여기서 소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문서를 열 때라고 한다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문서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만약 유튜브를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영상을 공유한다고 했을 때는 소리 공유를 체크를 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 공유를 한번 눌러보면 이와 같이 공유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제 유튜브 홈페이지, 그러니까 유튜브 제 채널인데요. 여기 요 화면을 잠깐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걸 클릭하시면은 내 오디오에서 음을 소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음소거를 하지 않겠죠. 보통은 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비디오 중지.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비디오가 나타나 있죠. 여기서 이제 참여자가 여러 명이라면 여러 명의 이렇게 비디오가 여기서 쭉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점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보안도 있고요. 보안도 요건 아까 줌 회의 화면에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참가자 관리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많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바꾸고 싶다면 새로 공유를 눌러야 되겠죠. 만약 공유를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바꾸고 싶다면 새로 공유를 클릭하셔서 어디를 할 거냐면 저는 모니터 세 번째 모니터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가 공유가 되는 화면이 나타나지죠. 요거는 제가 이 줌 사용 방법을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만약 이제 그 주석을 작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석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우리가 뭐 그리기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주석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석을 이렇게 밑줄을 그다거나 판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싶다면 우리가 여기서 공유 일시 중지를 클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를 아예 여기서 중지를 누르시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줌 화면 기능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줌에서 여러 명의 그 참여자를 이제 초대해서 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비디오 참여 갤러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회의 정보, 그 다음에 음소거, 비디오 중지, 그 다음에 보안에서 우리가 대기실을 사용할 건지, 채팅을 사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지정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참여자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오른쪽에 이와 같이 참여자들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기실에서 이렇게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락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참여자 목록에 같이 참여가 된다는 점들을 추가로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참여자 옆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참여자들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음소거와 이렇게 점점점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우리가 마이크를 모두 다 켜놓고 있으면 하울리 현상이라 그래서 굉장히 큰 잡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최자 즉 호스트는 사람들의 이 음소거를 직접 지정할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켜둔 사람들 발표하지 않는데 켜둔 사람들은 직접 음소거를 시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요 옆에 점점점 기능이 있습니다. 점점점 기능을 가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걸 클릭하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뭐 이름을 바꾼다거나
또는 이제 이 사람을 호스트로 이제 지정을 한다거나 요런 지정을 할 때 요걸 쓴다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줌에서 그 회의하는 내용 또는 교육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는 기능도 있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반응은 우리가 줌 회의 참가자가 이모티콘으로 반응을 표시할 때 이제 사용한다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참여자 목록에서 여기서 모두 음소거를 클릭하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음소거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대에서도 초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도 초대할 수 있는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는 우리가 이 파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파일을 이제 공유 전달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또는 여기 참여한 학생들이 과제를 낸다거나 할 때도 이 채팅 기능을 통해서 과제를 내도록 하시면 되겠죠. 이건 물론 이제 회의에서도 자료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면 공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여기서는 대기실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드렸고요. 초대했을 때는 이렇게 참여자 목록이 뜨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수락을 클릭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온다라는 말씀 좀 다시 드리고요. 초대를 클릭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초대 링크만 클릭할 수도 있고요. 초대 메시지를 클릭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사람들을 여기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줌 회의의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익히신 것 같고요. 그럼 화면 공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줌 회의에는 거의 꽃과 같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화면 공유를 클릭하면 이와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본 탭에서만 지정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어떤 화면을 공유할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문서 또는 어떠한 프로그램 또는 웹브라우저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재생하면은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함께 볼 수가 있다는 점들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제공은 보통 수업 진행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회의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게 좀 있고요. 소리 공유에 체크해 달라는 점들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고급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다음에 사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클라우드를 공유한다거나 뭐 이런 오디오 비디오를 공유하는 그런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을 때 화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똑같은데 음소거, 비디오 중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클릭하면은 이제 공유 중지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더보기를 클릭해서 뭐 종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다 있고요. 주석을 클릭해서 주석을 작성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기능도 좀 있습니다. 요거는 점점점 기능인데 좀 세부적인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참여자 갤러리가 나타나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한다거나 또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문서를 공유하면서 이제 회의 진행할 때 같이 참여자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총 15가지 기능을 배웠는데 그 내용을 좀 마무리하는 내용을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줌은 기본적으로 주최자와 참여자가 비대면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줌을 통해서 우리는 의견과 지식을 공유하고 또는 협의하고 협업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가지 기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줌 회의를 위한 기본적인 장비들이 있었죠. 컴퓨터, 노트북, 듀얼 모니터, 카메라, 마이크, 웹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줌 발표할 때는 보통은 모니터 하나에는 줌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이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모니터에는 슬라이드 쇼를 보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 버전과 유료 프로 버전이 있어서 기능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처음에는 무료 버전으로 배우셔서 이제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다운로드해서 줌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라는 점들 제가 강조드렸죠. 비밀번호에서 대문자, 소문자 섞어서 쓰시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는 대기실, 채팅, 파일 전송 요 기능 내 계정에서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받으면 홈 화면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줌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설정을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카메라와 마이크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웹캠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마이크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줌 회의의 일정에 맞춰서 이제 예약하는 방법도 배웠죠. 날짜, 시간, 대기실을 어떻게 할 건지, 호스트와 참여자의 비디오는 켜게 지정하는 것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창에서 가상 배경을 지정하거나 또는 곧바로 줌 회의를 열 때는 우리가 홈 화면에서 회의를 눌러서 곧바로 여는 회의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항상 줌 회의에서는 그 안에서도 편집창이 있어서 편집을 클릭하셔서 대기실, 비디오 켜기, 참가자 음소거 지정 이런 것들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줌 회의 화면 이게 실제로 줌이 진행되는 화면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비디오 갤러리를 통해서 어떤 개별 참여자의 음소거를 지정한다거나 어떤 회의 정보를 살펴본다거나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수락을 해서 참여시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화면을 공유하는 것들도 말씀드렸죠. 이런 줌 회의에서도 초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면을 공유하면서 수업이나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진행하는 기능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면을 공유하면서 발표를 하거나 수업을 진행할 때 오른쪽에 나타나는 그 참여자 영상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그것을 종료시키고, 전체적으로 종료시킬 때는 다시 줌 회의 화면에 가서 종료 버튼을 눌러서 전체적인 화면을 줌 회의를 종료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대면 회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줌 화면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되게 간편하면서 누구나 다 금세 배워서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줌 프로그램의 주체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에 다니시면서 실무자로 이제 회의를 주관하거나 이럴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줌을 실제로 회의를 주관하는 주체자, 즉 호스트는 이 기능들을 사실 꼼꼼히 알아야만 이런 회의를 주재할 때 어떤 매끈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협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